여러분들도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지금은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제 9장 강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장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이제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알아볼 텐데, 자, 실적으로 이제 공공중학교,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학교를 또 우리가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중학교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자신감 증진 프로그램 이 벽을 넘어서 두 가지를 이제 실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이제 필요성 및 기대 효과입니다. 공공학교 프로그램 예방에 있어서. 자,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이제 공공중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요청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중학교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학교 폭력을 처벌하거나 방치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에 이제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인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인성교육, 이 인성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필요성이고 기대 효과, 즉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필요성에서는 자, 많은 많은 중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어떻게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방관자로서 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고 피해자고 방관자다. 그래서 이 공공중학교의 어떤 그 교사와 학부모는 학교 폭력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보다는 이 처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폭력을 줄여 나가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어떻게는 방치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중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는 이제 그 성적 위주의 학교 분위기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공감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성적 위주의 학교 분위기에서 이제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공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한 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친구가 친구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괴롭힘을 어떤 방관하는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모든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즉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실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의 어떤 면에서는 이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냐면 실적으로는 여태까지는 학생들은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이 세 가지로 이제 또 나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 처벌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그 어떤 면에서는 줄여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방치하는 이런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보니까 성적 위주의 학교 분위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인성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공감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은 여러 가지 어떤 교실에서 학생 친구들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 보니까 이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필요성이 이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목적은 자, 학교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 학교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자, 처벌 위주의 대책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처벌 위주로 해결하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찾아내서 인성교육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 위주의 대책은 어떻게 돼요? 이 대책은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 학교 폭력의 문제를 이제 살펴보니까 일단은 학교 폭력의 문제를 처벌 위주로 해서는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이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원인. 그래서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는 학생들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처벌 위주의 어떤 교육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결해야 되겠죠. 함께 드러내놓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는 학생들의 행위를 향상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우리가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제 약간 뭐 언어 장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 이제 특히 언어나 신체 장애 뭐 여러 가지 어떤 장애들 중에서 두 개든지 있는데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는 이 이제 그 학부모가 그렇게 장애가 이제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애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일반 학교로 이제 그 학교를 학생을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많은 이제 고민도 했었지만 근데 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장애 학생 중에서 이 학생이 가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도와주는 이렇게 도움이 이제 필요한 학생들이 이제 여기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함께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영상들이 어떻게 됐었냐면 한 장애 학생 중에서 암에 걸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암에 걸린 학생이 어떻게 돼요? 그 암 투병을 하다 보니까 그 항생제나 이런 걸 맞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육대회가 이제 있는데 체육대회에서 많은 그 학생 동창들이 다 남자친구들이 다 삭발을 하고 어떻게 돼요? 삭발을 하고 이 학생과 같이 그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다는 그런 훈훈한 이런 어떤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의 문제는 처벌 위주에서 이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되면 드러내놓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된다. 그럴 때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폭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학생들은 피해자와 그다음에 가해자와 방관자 중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같이 행복한 이런 학교를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대 효과 및 장애 요인입니다. 자,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냐면 자,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벌 위주 그리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보다 근본적인 이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이 학생들의 접근 태도의 변화와 인성교육의 효과를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폭력은 여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처벌 위주들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이 해결책을 찾아내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접근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인성교육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장애 요인, 이 어떤 장애 요인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학생들을 둘러싼 이 경쟁 위주의 입시, 그다음에 주변 환경의 어떤 면에서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주변 환경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리고 학교 폭력을 해결해 갈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 장애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선 이 경쟁 위주의 어떤 입시라든지 주변 환경 문제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학생들의 어떤 무관심, 그다음에 어떤 그런 비협조, 그리고 다양한 의견과 태도가 여기에는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들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 그다음에 문제의 원인, 해결책을 합의해가는 과정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인성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돼요? 극대화할 수 있다.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의 무관심과 비협조,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과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최대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서 방법과 문제의 원인을 해결책을 합의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인성교육의 이러한 어떤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 환경 및 학습자를 어떻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 분석, 요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환경 및 학습자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을 해봤더니 뭐 어떻게 되니까, 자, 공공중학교는 자,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역 특성상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어떤 상업이 가장 많다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다는 거죠. 이제 상업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직과 회사원 수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소수다. 그리고 학력 수준은 평균이 어떻게 되냐? 고졸 이상이고, 자, 보호자의 학생들과 대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상업이 많은 관계로 어떤 면에서는 대화 시간이 낮다. 낮다. 그다음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대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률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중학교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위치나 여러 가지 환경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제 그 학습자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개인적 특성에서는 이제 연령과 성별이 있고, 자, 개인 간의 유사점은 뭐 행동 양식이라든지 행동이 어떻게 되나, 교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자, 성적은 어떻게 되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개인 간의 유사점인지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자, 개인 간의 차이점은, 자, 취미는 뭐고, 그다음에 특기, 남녀, 그다음에 신체 발달,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비공식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또래 집단이라든지 동아리, 학원 집단, 이런 것들과 같아서 이제 이 학습자인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학교 운영 방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학교 폭력이 심하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경미하게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이러한 실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 학습자 분석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공공중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 특성에서 연령은 어떻게 되냐? 연령은 어떻게 보면 중학생이니까 14세에서 16세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가 어떻게 돼요? 1학년에서 3학년이 된다. 성별은 여기는 남녀공학이다. 남녀공학. 그다음에 개인 간의 어떤 유사점은, 자, 사춘기에서 성적이나 교우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것들 이유로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표현이 거칠고 또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핸드폰 등을 통한 웹툰이라든지 게임, SNS 활동이 많은 편이고,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고, 가요나 팝송 등을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가민 반응이 많고 욕설과 은어 등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개인 간의 차이점은, 자, 남녀 간의 차이, 뭐 신체 발달의 차이, 성격 차이,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 그다음에 가정 환경의 차이, 뭐 연예인, 스포츠 스타에 대한 선호도, 교우 관계의 차이, 웹툰, 게임, SNS 활동,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이런 어떤 개인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자, 비공식 지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구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학습자 분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 분석이 이제 금방 얘기했던 겁니다. 연령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남녀공학이다. 금방 이제 개인 간 유사점과 개인 간 차이점, 그다음에 비공식적 집단,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중학교 학교의 이제 개인적인 분석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요구 분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요구 분석 설문지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학교 폭력 발생 이제 현황에서, 자, 학교 폭력이 뭐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이죠. 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는 이제 분석할 때, 옛날에 저희 때는 이제 1번 서부서 만약에 이제 4번의 어떤 설문지 유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요즘은 5번까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이제 어떤 그런 발생 현황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정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학교 폭력을 당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 폭력을 행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폭력을 당한 장소는 뭐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설문지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금품 피해 및 여부에 있어서는 자,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일이 이제 있는지, 그리고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사람은 누구인지, 누구인지, 그다음에 돈이나 물건 뺏긴 장소는 어디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물건을 빼앗긴 일이 있는지, 사람은 누구인지, 그다음에 빼앗긴 장소는 어디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분석이 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 괴롭힘 피해 여부입니다. 그래서 집단 괴롭힘 피해 여부에 있어서는 자, 지속적으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일이 있는지, 이 설문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자, 집단으로 괴롭힌 사람은 누군지, 그다음에 학교 내에 폭행이나 협박 또는 돈을 빼앗는 조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설문지를 통해서 쭉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이제 선정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은 이제 언제냐? 여기에서는 이제 매주 이제 뭐 시간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이제 뭐 한 달 정도, 한 4개월 정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4개월간. 매주 금요일 이제 90분씩 이제 시행해서 4개월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학습 주제는 어디냐? 자, 서로에 대한 이해다. 서로에 대한 이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는 폭력에 대한 어떤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방관자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이뤄가고, 학습 목표는 뭐냐? 자, 자신이 친구들과 다름을 어떻게 돼요? 이해하고, 친구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한다. 이해하고 공감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간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 주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하고 목표는 뭐냐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그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명은 뭐냐면 너와 나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어떤 그것은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청소년 그래서 이해하고, 공감 능력 키우기를 뭐냐, 친구의 입장에서 감정과 표현 이런 걸 함께 공유하고, 그다음에 집단 사고의 영향에서는 집단의 어떤 심리와 복종 이런 것들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과 안정의 욕구를 찾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은 어떻게 되냐, 자, 입시 유지냐, 학교, 게임, 지역사회, 가정 등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 청소년 상담사 2명과 자원봉사자 3명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폭력 원인을 이제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이제 2명이 이걸 이제 그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자,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과 어떤 입장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해왔는지를 이제 성찰하는 과정을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 환경을 이제 탐색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지해주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지지 환경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탐색을 했으면 개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집단 사고를 이제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심리와 복종, 그다음에 집단의 압력 등을 극복하는 이제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 3단사 2명과 자원봉사자 3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찾기와 친구 만들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탐색하고 나와 맞는 친구를 찾고 친구 만들기를 이제 이루어져 가랍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이제 2명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만들기를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실천 지침서를 만들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자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2명과 이제 자원봉사 3명이 이러한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가 이제 져가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또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냐 한번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 이제 지도안을 만들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군부대에서 있으면 어떤 걸 만듭니까? 이제 교육 지도안, 뭐 교육 계획안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 계획안 이제 프로그램 지도안을 만듭니다. 프로그램이 아까 뭐라 그랬죠? 자, 너와 납니다. 너와 나. 너와 나. 학습회기는 일행이고 시간은 90분입니다. 그다음에 학습 주제는 자,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너와 나가 다르다는 것을 서로에 대해 이제 이해하라는 거죠. 목표는 뭐냐면 친구와 친구들과 이 다름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르지 못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청소년 시기에는 또 사춘기 시기, 이제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로 이제 내려오고 했지만 그 시기가 이제 중학교, 뭐 늦으면 고등학교까지도 가잖아요. 뭐 더 늦는 사람은 뭐 청년, 뭐 작년까지도 오겠지만 이제 그런 건 특히 이제 드문 상황이고 거의 이제 이 초등학교 뭐 이제 요즘에 4학년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제 중학교까지는 상당히 이제 아직까지도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 자기가 어떠한 어떤 그 사회적인 역할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다름을 이제 이해하는 그 측면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학습 목표는. 그다음에 친구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제 공감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다뤄서 학습 목표를 정했다. 유의사항은 자, 친구들의 이 뭐에 의견을 수용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비판이 이루어지니까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겁니다. 아, 나와 다르구나 저런 점에서는.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네. 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네. 우리도 친구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제 학생들 또 이제 군에서도 보면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동일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고 너무 달라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의견을 비판하지 않고 공감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자녀가 이제 다자녀였었어요. 최소한 뭐 4명에서 뭐 한 8명, 뭐 10명까지 이제 있었는데 이제 우리 세대를 보니까 거의 이제 6명에서 이제 8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4명에서 3명에서 이제 2명에서 1명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1명, 2명 나는 사람들이 또 많고 3명까지 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때는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어떤 그 공동체가 이제 그 공동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서로 공감하고 또 형을 통해서 이게 서열이 쭉 이루어져 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제 됐단 말이죠. 근데 현재에 들어서는 거의 자녀가 1명이고 많아야 2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다 식사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방으로. 그리고 학교 가서 또 학원 가서 다 개별적인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것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들이 사실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대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뭐 학교에 가서도 축구를 통해서라든지 운동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어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이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입시 위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교육이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입시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하여튼 서로하고 공감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단계는 이 세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 계획안을 작성할 때 이제 도입 부분에서 서론 부분을 뭐 얼마, 그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이제 교육 부분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평가 부분이 이루어지잖아요. 뭐 10분. 그다음에 뭐 이제 뭐 50분 수업이면 여기 이제 뭐 5분 정도. 그다음에 여기 한 40분 정도, 뭐 35분 정도 수업을 하고 여기 막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과정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단계는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다.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이제 90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5분, 도입 단계에서는 5분, 그다음에 전개다에서는 70분, 그다음에 정리 단계에서는 15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분의 도입 단계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 본 주제의 의미와 목표를 이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개 과정에서는 활동지를 통해서, 자, 소설 속 등장 인물, 즉 중학교의 어떤 폭력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의 입장과 감정에 대한 이제 이것을 토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론 과정에서 친구의 어떤 관점과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소설 속에서 등장 인물 중 학교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의 입장과 이제 감정에 이제 어떤 몰대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제는 이제 공감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토론을 해서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공감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정리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면, 자, 다름에 대한 인정과 공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활동의 의미를 이제 되새기게 되는 이런 어떤 이제 프로그램 지도안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계획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계획안을 만들 때 보면 항상 이 도입 단계의 목적이 뭐냐, 왜 이것을 하게 됐느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전개 단계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진행 단계고, 이제 마지막 평가 단계, 정리 단계, 이런 이제 순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도사가 전개 과정에서 어떠한 이 어떤 그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그거는 이제 또 추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인적 자원은 어떤 것이냐면, 자, 본 프로그램의 진행은 청소년 이 상담사 이제 2명이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사들은 학교 폭력 예방 프로를 총괄하고, 이제 뭐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원생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이제 관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 3명, 이 교사 3명은 어떻게 돼요? 함께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보조 진행을 이제 맡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원생과 이 자원봉사자는 이제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그 자원봉사자나 대학원생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것이 이제 인적 자원이 되고, 자, 이제 물적 자원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공공중학교 학교 폭력 예방 사례는, 자, 물적 자원 분석이 이제 결여되어 있다는 거. 물적 자원은 없고 인적 자원에 대한 것만 이제 분석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예방 사례로 해서 물적 자원이 분석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예산에서는 이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빠진 것들을 이제 제일 중요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꼭 이제 무슨 어떤 교육 계획을 세울 때 마지막에 하면 뭐가 생기죠? 동원 자원이잖아요. 동원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원에서는 뭐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휴식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간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취침은 어떻게 할 것이, 이런 어떤 요소들이 이제 시적으로 보면 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요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예산도 이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을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려가지고. 자, 이제 예산 편성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자,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 청소년들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부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폭력 사례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제 무슨 사업으로? 시범 사업으로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시교육청에 이제 보조금을 이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청소년 관련 기업이라든지 언론사 등과 연계를 해서 이제 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언론사는 이미지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사나 기업은 이제 그 홍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 프로그램의 일반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교육청 예산 이제 50% 정도의 어떤 지원을 의뢰하고, 나머지는
뭐 어떤 기업이나 언론사 후원을 이제 모색해서 이런 어떤 폭력 사례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 비용은 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50만 원이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상담원 초빙해서 시간당 이제 그 50만 원 10주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보조 이제 그 자원봉사자 있잖아요. 시간당 만 원에서 10주에서 이제 20만 원 그리고 해서 이제 뭐 간식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주 했을 때만 105만 원 정도 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가 300 예비비가 이제 25만 원. 그러니까 이제 예비비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쓰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 뭐 총계가 한 3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이루어 간다라고 해서 이제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적으로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사용료가 요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이건 이제 진행이 된다 보면 되죠. 시간당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홍보입니다. 홍보. 그래서 자, 홍보 대상은 누구냐? 홍보 대상은 자, 이 프로그램의 홍보 대상은 자, 이제 학생들만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본 자체는 학생이지만 교사나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이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즐겁게 해야 되는 거야, 즐겁게. 즐겁게. 이 즐겁게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이해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어떤 면에서는 있는 계기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여태까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와서 그냥 강의만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면에서 폭력에서 뮤지컬이라든지 뭐 어떤 뭐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홍보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누구냐? 하여튼간에 주 대상은 학생이지만 그와 관련된 교사와 학부모가 대상이 된다. 자, 홍보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방법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홍보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교사 대상입니다. 자, 대다수의 교사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 프로그램의 어떤 예상 효과에 대해서 교사들이 어떤 면에서는 교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예상 효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교장과 교감, 교사들과 이 면담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활동지 등을 제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을 경우에 뭐 체험 활동이라든지 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해주는 방법 이것도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홍보 대상은 이제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예상 효과 프로그램 예상 효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학부모를 대상. 자, 학부모들에게 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 그리고 심각성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 폭력 문제에 어떻게 돼요? 방관자가 될 수 있는 방관자. 그죠? 방관자 등으로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로 인해서 뭐냐? 친구가 피해자고 가해자고 방관자 이거를 넘어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넘어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어떤 면에서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알리고 그래서 행복한 학교 생활이 성적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행복해야 사회생활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행복한 생활을 해야
학업 성적도 학교 생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와 직결된다는 거. 이것을 홍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의 어떤 동의와 협조를 통해서 학교와 가정에 일관된 이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학교 폭력은 학교의 책임만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가정, 응? 가정, 그다음에 부모, 응? 그다음에 선생님, 응? 여러 가지 어떤 요것들과 연계가 돼 있다는 거죠, 다. 그래서 이 그 학부모의 동의와 협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관된 이 가정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양육이란 나중에 가면 이제 그런 것도 나오지만 뭐 양육이라든지 교육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괄되게 이제 있어야지만 학생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그런 어떤 학교 폭력에 또 가해자나 방해자, 방관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는 자,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학생을 대상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학급 구성원의 모두의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개개인의 어떤 청소년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든지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되든 어떤 좋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느냐 학생들한테 자, 이 프로그램을 내가 등록해서 듣게 되면 이 즐거움과 유익함이 있다. 즐거움과 유익함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 즐거움과 유익함이 동시에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참여 학생들의 유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 유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이제 홍보를 이제 하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 한번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있는지 자 평가는 청소년 대상 평가와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자 대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대상과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자의 평가를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이것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참가서 평가서입니다.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학교 폭력 예론을 마치고 이제 학년, 뭐 성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어떤 과정이 인상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묻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어떤 과정이 진짜적으로 인상적이었는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어떠했는지,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보조 진행자인 이 자원봉사자는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에 있어서 보조 진행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아까 누구 했잖아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냥 아르바이트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그 실질적인 사례의 진행자, 보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진행자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진행자도 청소년 상담사나 뭐 어떤 지도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자,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수는 적절한 인원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누가 있잖아? 학생, 학부모, 교사, 그다음에 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쪽으로 또 한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또 이게 문제니까 적절하게 요 인원들이 뭐 30명이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10명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뭐 학부모 뭐 10명, 교사들 하면 5명, 나머지 학생들이 하여튼간에 뭐 15명 15명 정도 뭐 참여를 해도 아주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사실 많이 참석을 해야 되겠죠. 이런 측면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겠고. 자,
교실 분위기를 이전과 비교할 때 변화된 점이 있다면 모두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교실 분위기를 이전과 비교할 때 환경이 이제 변화된 점이 있다면 이제 써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좋은 점 뭐, 나쁜 점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쓸 수 있고요.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전과 비교할 때 변화된 점이 뭔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학교 생활할 때 어떤 면에서는 방관자였는지, 예를 들어 가해자였는지, 그다음 피해자였는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비교해서 변화된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폭력이 일어날 때 본인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뭐 이런 어떤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적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자, 본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여기에는 없지만 좀 내가 지금 학교 생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니까 이런 면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겠죠. 그거를 써달라는 거죠. 그리고 본 프로그램에 제어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실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여러 가지 폭력을 통해서 설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지만 또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내용에는 조금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외해달라는 것이고, 자, 본 프로그램을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면 그 일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친구한테 소개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참가서 평가서에 이제 써주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하면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자 대상입니다. 요거는 10분간 휴식하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